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이제 오늘이 한능검 이것만 읽으면 반절은 맞는다의 정말 마지막이네요. 기출문제 현대사 52회부터 56회까지 5회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유종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회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2회 하겠습니다. 52회 몇 번부터냐? 46번부터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 4월 11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 김주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그 사건 아시죠?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 마산 의거때 실종되었다가 한 달 만에 발견이 됐죠. 그리고 이어진 건 뭐겠어?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건 1956년, 4.19 혁명은 1960년이죠. 땡이고. 2번 반민특위 설치는 정부 수립 직후니까 땡이고. 3번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 나온 게 아니라 4.19 혁명의 결과가 나왔네요. 어쨌든 뭐 이후의 사실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귀속재산관리 신한공사 설립. 이건 미 군정 시절이고. 5번에 자유당의 정권 연장을 위한 직선제 개헌안 통과는 1차 개헌, 8차 개헌이죠. 1952년이죠. 땡입니다. 47번 가겠습니다. 47번.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 이 만화는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한다. 가발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시민당사에서 농성을 했다. 이후 이 사건은 YH 무역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의 사실 뭘까요? 제가 이 흐름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YH 무역사건, 그 다음에 김영삼이 국회 제명되고, 그리고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1.6 사태로 유신이 종말. 끝났다. 전부 이게 197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찾아봅시다. 1번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1민주 구국선언은 유신 반대 운동이긴 한데 이거는 1976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땡이고요. 3번에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 국회 출범은 이거 허정 과도정부 3차 개헌 내각제개헌이죠. 1960년이죠. 땡이고. 4번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1965년 그 한일협정 1년 전 1964년에 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죠. 다음 5번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했다. 이거는 1970년 11월입니다. 48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프로야구 6개 구단이 창단되었다. 언론통제보도 지침. 호원철폐 국민대회. 이거 전두환 정권 시절 이야기죠. 전두환 뭐 언론통폐합 보도지침, 뭐 삼성교육대, 또 뭐 있냐 대학 졸업정원제, 뭐 삼저호황, 과외전면금지, 또 해외여행 그 자유화되고 통금 해제되고 프로야구 출범하고 또 통일정책으로 뭐 있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했고 6월 항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죠. 전두환 정권 시절을 찾아봅시다. 1번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고요. 2번에 개성공단 착공은 노무현이고 3번에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 관광 이건 김대중이고요. 4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5번에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두환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49번으로 가겠습니다. 49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 미셸 캉두시 총재 귀하. 첨부된 경제계획 각서에는 향후 3년 이상 한국이 실행할 정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국 정부는 향후 3년간 155억 달러 규모의 IMF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IMF에 차관을 요청하는 글이네요. 이거 1997년 말에 그 김영삼 정권 때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니까 뭐 지금 그 내용이죠. 그 이후의 일을 찾으면 됩니다. 1997년 말 이후. 1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민주노총 창립이 언제 됐죠? 이거 김영삼 때는 맞습니다. 김영삼 때는 맞는데 연도가 1995년이에요. IMF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땡이에요. 2번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은 전두환이고 땡. 3번 제2차 석유파동은 1978년 박정희 때죠. 4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김영삼은 맞는데 이거 완전 김영삼 초기입니다. 초기. 1993년이에요. 땡이고. 5번에 노사정위원회 구성. 노사정위원회가 뭐랬죠? 제가 IMF 이후에 회사와 노동자 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만들어진 기구라고 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 뭐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50번 가겠습니다. 가, 나,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가는 국제평화안전보장 유엔 가입 노태우 시절이네요.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은 김영삼 때고 다의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명박 때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이니까 가, 나, 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제 52회 끝났고요. 53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회. 근데
그 내년에 그 한능검 57회가 2월부터 두 달 단위로 하더라고요. 두 달 단위로 총 6회 진행이 됩니다. 내년에 2022년에 한능검이 2, 4, 6, 8, 10, 12월 이렇게 총 6회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가 지금 마지막 영상인데 이거 끝나면 내년 그 2월 한능검 시작 전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고대사 부분을 한번 수정해서 다시 올릴까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이게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한능검 그 시험 볼 때마다 기출문제 영상을 이제 그 통으로 올리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53회 53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회 46번부터 가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당시 도발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작전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제주 4.3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이 한능검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정답 선택지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특별법 제정된 거 그거 나온다 했었죠. 김대중 때 2000년도인가 2001년인가 하여튼 그때 그 희생자들,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마 올해 초에 그 특별법이 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거예요. 뭐 재심 관련해서 뭐 내용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최초의 특별법이 제정된 거는 그 김대중 때입니다. 아무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 허정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은 4.19 혁명이고, 2번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1976년 유신 반대운동이고요. 3번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답이네요. 4번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설립, 1946년 미 군정 시절이고요. 5번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47번 가겠습니다. 47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독립운동가 김창숙 선생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다. 그리고 뭐 과거 부산 정치파동이 어쩌고, 이거 이승만 정부의 사실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네요. 일단 뭐 이승만 시절 문제인 거는 알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료에 김창숙 나왔죠. 김창숙. 이 독립운동가 김창숙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그 근대 이론 영상에서 했나? 기출에서 했었나? 했었나? 하여튼 블로그에서 다뤘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독립운동가 김창숙 딱 하면 같이 묶어서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죠. 기억나세요? 이거 의열단 나석주를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원래 이 김창숙이란 사람이 그 서로군정서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군자금 모아가지고 중국 가서 그 의열단 나석주 만나가지고 그 나석주가 동양특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능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김창숙이 나석주 그 동첩 폭탄 투척 의거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창숙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옛날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우리 지금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 깐부 할아버지 많이 닮았죠. 이러다가 다 죽어 그 맞나? 그 이러다 다 죽어 그러잖아. 이거 우리 애기가 그렇게 따라하더라고. 오징어 게임 보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이 말을 막 쓴대요. 9살짜리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또 딴 얘기를 하지? 아무튼 자, 이승만 찾아봅시다. 이승만. 자, 1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이 제거되었다. 이승만 시절 맞죠? 1956년에 진보당이 창당되고 58년에는 조봉암이 구속되고 59년에는 처형되죠. 자, 2번 인혁당, 잠깐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2번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했다. 이거는 박정희 유신 시절 이야기죠. 7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이승만 시절 맞습니다. 그럼 4번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승만 맞고요. 5번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했다. 이거 국회 불합치 사건이죠. 이승만 시절 맞습니다. 48번 가죠.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이 노래는 새마을운동 뭐예요? 박정희죠. 이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말해보래. 박정희 경제가 뭐 있을까요? 뭐 한일협정 맺으면서 차관받은 거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경제개발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베트남 파병하면서 브라운각서 그 뭐 차관받은 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마산 수출 자유지역,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그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자, 1번 포항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됐어요. 맞네요. 1973년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미국과 FTA 체결은 노무현이고, 3번에 삼저호황은 전두환이고요. 4번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이고, 5번에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이죠. 49번 가겠습니다. 4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현행 헌법체제를 가져온 이것 자료집 만들기. 박종철 열사 추모 시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6.29 선언에 기뻐했대. 또 이한열 열사 장례식 뭡니까 이거? 1987년 6월 항쟁이죠. 6월 항쟁을 찾아봅시다.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는 부마 항쟁이고 2번에 굴욕적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는 6.3 시위 3번에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는 4.19 혁명이고 4번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된 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 5번에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6월 항쟁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또 국제통화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도 있네요. 이거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2번에 7.4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3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4번에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전두환 5번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 합의 김대중 맞네요. 정답은 5번 53회 뭐 쉬웠습니다. 자, 54회 갑시다. 54회 47번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정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4.19 혁명 이후에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승만이 그 하야성명 발표하는 사료입니다. 자,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 이거 뭐예요? 이거 박정희가 그 5.16 군사정변 막 일으키고 발표했던 그 혁명 공약입니다. 1961년 5월이죠. 그러니까 이 가와 나 사이의 일은 뭐가 나오겠어요? 허정 과도정부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장면내각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1번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은 1956년 이승만 땡이고요. 2번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전두환 시절 5.18 이후고요. 3번에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한 개헌 맞네요. 이거 허정 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장면내각이 만들어지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은 이승만 땡 5번에 긴급조치 철폐 3.1민주 구국선언 박정희 유신 시절이죠. 땡입니다. 48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시절 있었던 일이죠. 1번 OECD 가입 맞네요. 김영삼 정답은 1번 2번에 칠레와 FTA는 노무현이고요. 3번에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도 노무현입니다. 4번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안 통과 이거 6월 항쟁의 결과죠. 전두환 때입니다. 5번 대일 외교 반대 6.3 시위는 박정희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49번 가겠습니다. 49번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노무현 정부죠. 찾아봅시다. 1번 민주노총 창립은 김영삼 2번에 IMF 채무 조기 상환은 김대중이고요. 3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대회 경실련 창립은 노태우 때입니다. 이건 영상에서 했었어요. 4번 중학교 무시용 추천제는 박정희고요. 5번에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은 노무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0번 가죠. 가나다 지금 되게 쉽다. 54회 엄청 쉽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민족 자존 통일 번영 77선언 노태우죠. 제가 7788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77선언 이후에 88 올림픽이 열렸다. 언제? 노태우 때. 나를 봅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처음으로 열린 건 전두환이고 다는 개성공단 조성 합의 김대중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순서니까 나가다.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갑시다. 55회 갑시다. 55회. 46번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한다. 이거 유엔 총회 끝나고 나서 남북 총선거가 결정되니까 그 백범 김구가 단독 정부는 반대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가 어쩌고 저쩌고 남로당 계열 분자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켰다. 뭡니까 이거? 여순 사건이죠. 여순 사건.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결정과 여순 사건 사이의 일이니까 뭐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입고함 그게 나올 수도 있고 남북 협상이 나올 수도 있고 5.10 총선거가 나올 수도 있고 재헌국회가 수립된 거 뭐 그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찾아봅시다. 자, 1번 제1차 위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거는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그리고 정읍발언 이전의 일이죠. 땡이고 2번에 모스크바 3상회의 당연히 땡이고 3번에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이거는 정읍발언 이후의 일이니까 땡이고 4번에 농지개혁법 시행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거는 49년이고요. 시행된 건 1950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순 사건, 나 사료보다는 이후의 일이니까 땡이죠. 우리 지금 사이에 있는 일 그러고 있잖아. 5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10 총선거 정답이네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열리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죠. 47번 가겠습니다. 55회 47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1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전단지다.
서울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이거 6.25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찾아봅시다. 기억.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6.25의 배경이니까 땡이고. 니은. 흥남철수 작전 전개. 맞죠? 이거 서울 우리가 수복하고 나서 쭉 북진하다가 중공군이 참여하고 다시 후퇴하면서 그때 흥남철수 작전이 전개되니까. 니은은 맞고. 자, 디귿.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죠. 거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아니고. 1사 후퇴 이후니까요. 그다음에 리을.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싸웠다. 이거는 서울수복 이전의 일이죠. 전쟁 터지고 바로 쭉쭉쭉쭉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고 그때 정말 처절하게 싸웠다. 그리고 그 대표적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수복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답 뭐야?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지. 서울 수복 이전이니까 니은하고 잠깐만요. 서울 수복 이후의 일. 서울 수복 이후의 일.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 맞네요. 니은하고 왜 이렇게 뭐 헷갈리는 거야? 자, 48번 가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8번. 미줄군 선거 이후에 사실 김대중이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뭐라고 돼 있냐? 한 번만 더 뽑아달라고 했다. 여러분 김대중과 박정희가 붙은 선거 기억하십니까? 박정희가 대통령 3번 해먹으려고 3선 개헌하고 나서 그 뒤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요. 그 대선이 바로 1971년 7대 대선이고 여기서 김대중하고 붙어가지고 힘겹게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1972년에 유신헌법 두둥 유신헌법 유신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김대중 납치 사건도 이제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7대 대선 이후의 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유신 시절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1번.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거 이거는 4.19 혁명 이후에죠. 2번. 진보당 조봉암이 처형된 건 1959년 이승만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짚고 넘어가죠. 엄청 자주 나오잖아. 진보당 조봉암. 그러니까 조봉암과 관련된 연도도 그냥 외우세요. 이제 외울 때도 됐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 진보당 창당은 56년이고 조봉암 구속은 58년이고 그리고 조봉암 처형은 59년. 구속은 58년, 처형은 59년. 외우세요. 어쨌든 땡이야. 유신 찾는 거잖아, 지금 우리. 3번. 대통령 3선 연임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건 지금 이 사료 대선 이전의 일입니다. 3선 개헌 이후에 김대중하고 붙은 거예요. 자, 4번.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 이거는 60년대 삼공화국 때 일이죠. 땡이고. 5번.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되었다.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껍데기 과도정부와 계엄당국은 어쩌고저쩌고 쭉쭉쭉쭉 읽다가 읽다가 마지막 문단에 계엄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 염원을 북살하면 물론 뭐예요 이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네요.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 선택지는 딱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가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저항했고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두 번째가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세 번째가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3개 중에 있겠죠? 찾아봅시다. 1번 호헌철폐 독재 타도는 1987년 6월 항쟁이고 2번에 야당 총재 그 국회의원 제명으로 촉발된 거는 뭐야? 1979년 부마 항쟁이고요. 3번.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자, 경무대가 뭐라고 했어요? 청와대라고 했죠. 어느 시절에 그랬어? 이승만 시절에. 4.19 혁명의 내용입니다. 5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 이거 6월 항쟁이죠. 자, 50번 가겠습니다. 지금 몇 회였죠, 이게? 55회. 55회가 54회, 53회보다는 아주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50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뤄냈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자 근무후기를 전개했다.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해서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했다.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찾으면 됩니다. 1번.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는 이명박이고 2번에 미국과 FTA 체결은 노무현이고 3번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4번에 83 조치로 사채 동결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83 사채 동결 조치. 이거 1972년 박정희 시절입니다. 5번 남북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보건공사가 시작되었다. 맞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김대중 시절 경의선 보건공사 시작. 외우세요. 자, 56회 이제 마지막 56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 향토 예비군 창설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예비군 창설 김신조의 그 청와대 습격 박정희 시절 찾으면 됩니다. 1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노무현이고 2번에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다. 박정희 맞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시행된 건 이거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008년 이명박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시행된 거는 이명박. 이거 한번 기억해봅시다. 4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이거는 김영삼이에요. 이것도 얘기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이 56회 3번하고 4번은
한번 기억해보죠. 제가 이런 영상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5번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은 전두환이죠. 47번 가겠습니다. 47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재헌헌법으로 출범한 제땡공화국 농지개혁법 제정 과정 정전협정 체결 언제입니까? 이승만의 제1공화국 이야기죠. 1번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2번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3번에 한일기본조약은 박정희고 4번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김영삼, 5번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이승만 시절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가겠습니다. 48번.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이거 뭐 우리 헌법 그 개헌 과정을 묻는 문제인가 보네요. 자, 가. 제39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대통령 선거인단. 이거 나오면 뭐랬어? 전두환 50 헌법 8차 개헌이죠. 나 67조. 대통령은 이게 지금 가가 8차 개헌인데 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는 당연히 9차 개헌이 마지막 개헌이겠죠. 왜냐면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니까. 자, 나 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뭔 얘기야? 직선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70조를 보니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중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 현행 헌법이죠.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제정된 마지막 9차 개헌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뭐 6월 항쟁이 나올 수도 있고 전두환 정권 시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1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을 실시한 거는 박정희. 이거 5.16 쿠데타 말하는 거고. 2번에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은 이승만 때고 3번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는 4.19 혁명이고 4번에 부산 마산에서 시위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5번 호헌철폐 독재타도 60 국민대회 개최. 이거 전두환 때 6월 항쟁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 김영삼 찾아봅시다. 김영삼 경제 상황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박정희 1970년이죠. 2번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고 우리 지금 뭐 찾나? 김영삼이죠. 3번 OECD 가입 김영삼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에 미국과 FTA 체결은 노무현. 5번에 귀속재산 처리 신한공사 설립은 미군정. 아이고 이거 나왔던 그 뭐시기야. 선택지가 계속 나오니까 지루하네. 아이고 졸리네 졸려. 지금 밤 11시 40분인데 너무 졸리네. 50번 마지막 50번 문제 제가 오늘 마지막 영상이라서 되게 의지를 가지고 또랑또랑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문제를 하는데 졸려 죽겠네. 정신 차리고. 자, 50번 봅시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이거 역시 그림을 보니까 얘도 그냥 노태우 빼박이야.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는 3년 전 서울올림픽에 감명을 전했다. 맞죠? 또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이 어쩌고저쩌고 노태우 맞네요. 노태우의 통일정책을 찾아봅시다. 자, 1번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한 거는 김대중이고 2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에 개성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중이죠. 4번에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고 5번에 이산가족 상봉 최초 실현은 전두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능감에 대비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1년이 좀 안 되죠. 하여튼 11개월, 10개월 동안 대략 한 5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다가 갈수록 좀 어떤 그런 루틴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수월하게 지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퀄리티가 좀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했던 것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대사 부분을 다시 좀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것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편안하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러 그 지금 제가 우리 동네 한국사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지역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올려볼까, 뭐 붕당을 정리해서 올려볼까, 또는 뭐 인물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볼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이제 2022년 첫 번째 한능검 전까지는 좀 고민을 해서 다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 한능검 이것만 읽으면 반전은 맞는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2년 내년 한 해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고요.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조금씩 한국사 관련된 영상들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블로그도 꾸준히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